그럼 첫 순서 마켓세븐에서는 오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이죠.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기 주식을 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 동안 관련 기사들 정말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 주제 공개하고 바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이름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자세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장까지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영향인 건지 아니면은 당분간 시장에 좀 큰 타격을 주는 이슈인 건지. 일단은 아직은 제가 이렇습니다, 일시적입니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니 지금 현 시점을 살펴보면 지난주까지 이름이 누변이었죠. 네. 누였는데 이제 이것이 좀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WHO에서 주말에 긴급 회동을 하면서 이름을 오미크론이라고 정하면서 전파력 높은 주의해야 되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코로나보다 전파소 델타 변이가 한 2.7배 정도로 기존 코로나보다 전파 속도가 빨랐는데 이번에는 오미크론은 6배까지로 기존 델타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거죠. 지금까지는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치명률이 낮아졌는데 이번에 오미크론은 어떨지 모르겠다. 스파이크도 많이 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는 지금은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변이라서 좀 새로운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냐. 즉 다시 한번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두려움과 지금의 백신이 진짜로 믿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공포심이 좀 극대화되지 않나. 글로벌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좀 아픈 매를 맞았고 공포지수는 상당히 너무 세게 반응했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좀 저 자신도 좀 무뎌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화이자는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2주 내에 이것이 백신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발표를 내겠다. 그리고 3개월 안에 화이자 모더나는 이것에 대한 백신조차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입장을 보였으니 이번에 하락 파동이 오늘 우리 시장이 아침에 두드려 맞고 시작하는 것이야 당연히 감수를 해야겠지만 시간의 문제겠지. 그 시간이 과거처럼 길지 않을 것이다. 시간의 폭은 좀 짧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을 제외해 놓고 보면 파월 연중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테이퍼링, 그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좀 시장을 옥죄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미크론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은 1년은 더 비둘기적인 성향으로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언급의 말들이 더 시장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 파동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짧게 한 2주 정도 보고 있는데 빠르면은 이번 주 안에도 해결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락 파동은 내년에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짜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매수의 의견으로 접근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어깨만 짓눌렸었던 시장 속에서 이번에 어떤 하락 파동의 트리거를 통해서 좀 새롭게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리거의 마지막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좀 너무한 극단적 매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전 세계가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년에 1월에 지금 거의 기정사실에 있는 금리 인상을 조금 뒤로 미루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반전의 트리거가 되기를 내심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각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돌아가면은 그나마 시장이 조금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대로 등장을 했지만 계속 이 방향대로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또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2주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을 훼손하는 요인은 아니다. 변이가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정도 치명력을 갖고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과거에 백신이 전혀 없었던 세상에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지금은 어느 정도 백신이 진행되고 있었던 단계 속에서 변이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의 어떤 치명적인 주가의 지수의 부러짐 이 정도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새로운 포트를 어차피 다 빠지면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꽃밭을 다시 좀 전략적으로 짜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하락 파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주 정도의 파동이 2주도 안 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포트를 좀 변경시킬 수 있는 새롭게 꾸밀 수 있는 좀 매수 접근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미크론으로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섹터 얘기들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오미크론 외에 별도로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에도 워낙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프라인 공연들이 하나둘씩 취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설들이 돌면서 엔터주들이 좀 크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았고 여기 이제 오미크론까지 더해졌으니까 콘텐츠 관련주들은 뭐 조정은 피해갈 수 없는 걸까요? 일단 여행 항공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관광과 관련된 주들은 마스크를 벗으려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했었을 때 이후에 나올 수 있었던 부작용에 대한 지금 이런 사태죠. 이런 사태를 미리 선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고 막상 시행되면서 주가는 다 빠져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하락 파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장기적인 스탠스를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에 타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가는데 거기에는 좀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돼야 되는 거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는 가짜 위드 코로나가 아닌 진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즉 이 코로나를 진짜 감기처럼 대하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행항공주가 여기서 빠르게 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이 코로나를 대피하고 올 수 있는 언택트 공연이라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였고 빠르게 그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메타버스였는데 메타버스의 속도를 내는 가속화시키는 이제 명분이 또 주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 파동이 세게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이기로 삼아볼 수 있는 것은 엔터주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뭐 어쨌든 오늘 하루는 좀 아픈 매를 맞겠지만 이런 관련주된 주들은 그런데 그 안에서 좀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반면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기는 했었는데 오미크론이 이렇게 다시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면 시장에서 수혜주로 부상이 될 것 같은데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네, 매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일 데일리 단타만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별거 아니었다라고 뉴스 나오는 순간 그대로 박살나버릴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 외에는 종가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뭐 어떠한 섹터들이 있는지 섹터별로 쭉 말씀드리면 백신 주들은 일단 수혜를 받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 진단 키트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완전히 눌려 있었다가
반등시 매도라는 의견을 제가 꾸준히 드렸었는데 이번이 좀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젠, 휴마시스, 뭐 랩지노믹스, 센터, 바디텍 매드 등등 뭐 종목들이 많죠. 경구용 치료제도 한번 불꽃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압병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호흡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그 ICS라든가 메디아나 종목들이 강하게 반응을 보였었고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반응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쪽도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생각을 해보고요. 원격 진료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좀 다음 이제 정책 이슈에도 좀 엮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테마도 함께 묶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 진료는 뭐 다 아시겠지만 피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온라인 교육은 메가MD, 비상교육, YBM넷, 청담러닝 뭐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종목들은 찾아오면 다들 나오는데 이 두 섹터는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도 조금 앞으로 연속성을 취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때 언급이 나오면 그때 다시 반응을 한다, 대응을 하겠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이런 데 섹터들은 데이 트레이딩은 좀 시장이 안 좋다. 더 안 좋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할 것이고 시장이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좀 빠르게 힘을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좀 리버스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봐야 네. 될 섹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도 1.48%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유가도 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또 70달러대 아래까지 내려가게 됐고 그러면 성장주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유리한 국면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뭐 2차 전지나 메타버스, 뭐 NFT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주도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글쎄요. 그쪽은 네. 뭐 이미 자기들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네. 오늘 오미크론 사태를 통해서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입니다. 네.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본 것은 유가가 부러진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었던 것이 경기가 회복되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공급단이 어떻게 됐든 뭐 유통이 어떻게 됐든지 이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었기 네. 때문에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이죠. 건설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마진이 안 좋을 수 있고 가격 부담이 있잖아요. 비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오미크론 사태로 미국이 테이퍼링을 조금 속도를 늦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돈을 찍어 뿌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 달러 가치에 대한 이 화폐 가치에 대한 절하 이걸로 있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되었었고 이것 때문에 원자재가 더 갈 수는 없지만 이번 오미크론 사태로 원자재주들이 한번 부러져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을 한 번에 완화시키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장이 꽃밭을 갖고 있는 관심주 중에 1번 섹터가 저는 시크릿컬 업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짜야 될 때 인플레 때문에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섹터들에 대해서 이번에 오미크론 사태로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크릿컬 관련주들도 1년 내내 뭐 못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를 작용하는 것이 오미크론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됐었던 원자재 가격의 부러짐이 우리 시장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미 있는 시장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이슈 하나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또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산중공업이 또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는 공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나왔어요. 네. 네,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네, 작년에 하고 또 하네요. 네. 뭐 이제 뭐
전 지산중공업을 하나의 포트로는 갖고 있었어야 되는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뭐 이미 뭐 맞아야죠. 일단은 단기적인 충격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럴 때 저는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을 전제로 2만 원 밑에서는 조금 샀다가 올라가면 좀 팔고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유중을 볼 때 저는 내용을 보거든요. 빚 갚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포기해버린 적도 저는 많아요. 하지만 신규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참 얄밉게도 반반입니다. 네. 1조 5천억 중에 7천억은 이제 채무상환이고요. 8천억은 신규 투자인데 이 신규 투자의 내용이 뭐냐면 수소터빈, 해상풍력, XMR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너무나 매력적인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저는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책주로서의 테마로 묶일 가능성이 있죠. 2월에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3월에 이제 유증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시설 투자하고 쓰겠다라는 자금 8천억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소터빈, 해상풍력, SMR이기 때문에 뭐 오늘의 어떤 변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저는 많이 빠지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저가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제로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면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면 뭐 2만 원 밑에서는 좀 사보겠다라는 전략. 그다음에 다시 원위치 오면 다시 일부는 또 팔아보고 네. 전략적으로 좀 이런 기술적 관점으로 가져가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서는 좀 홀드의 전략은 아직은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신규 투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오늘 어떤 시청자분이 빚 갚는데 또 나머지를 쓴다고 하니 이게 네. 악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의 자세 얘기해 주실 때 네. 차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또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또 현명하게 이 네. 상황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세븐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네. 이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